부동산 변호사닷컴 김우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유사 수신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 자세하게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높은 투자 수익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이런 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김재훈 변호사님께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사 수신 행위라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인지부터 궁금하거든요. 예, 유사 수신행위라 하면 쉽게 말해서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 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 표시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누군가를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 단순히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을 번 것도 아닌데 그냥 광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사수신 행위 홍보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물론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뭔가 홍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면 제가 정말 뭐 사기를 치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 행위였던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도 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추천하여 그 피해가 커졌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일정 수당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라고 한다면 더더욱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요. 이는 공범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영향으로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사기 사건에 좀 연루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 법인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회사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신청을 통해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수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물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꾸준한 수익이 발생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B씨는 현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A씨는 이 모든 상황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B씨는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아내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A씨는 투자 권유했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당함과 동시에 업체 임원인 B씨를 또 사기죄로 고소하기를 이르렀습니다. 뭔가 좀 A씨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도 어쨌든 피해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투자자들이 보면은 A씨도 어쨌든 B씨랑 뭐 한통속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복잡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씨, 이 사채업자인 B씨는 구속이 된 상태이며 A씨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이 다른 피해자들이 A씨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설명을 위해 A씨를 피고 다른 피해자들을 원고라고 칭하겠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그 수익이
BC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들이 보낸 투자금을 전달할 당시에도 피고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점, 원고들이 이체한 돈 모두 B씨에게 전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실만으로는 투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을 피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A씨는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역시 B씨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유사수신행위는 소개 내지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A씨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A씨는 중간에 소개료를 받거나 추가 수익을 약정했다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혐의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게 또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걱정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사수신행위는 피해 규모에 따라 공모 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소개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고의가 없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비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불법 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혐의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내용에 대한 변론 요소들을 정확히 찾아내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무리한 투자를 내가 하는 것도 남한테 권유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다, 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금 보장, 고수익 배당, 요즘 자주 보이는 투자 홍보 문구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는 점, 달콤한 말이 나와 내 주변인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유사 수신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